네, 특별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내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탑5를 대신해서 긴급 종목 상담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상담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훌훌 털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3가지 방법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화는 02-2000번에 4919, 문자는 샵 2034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현재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태양이다님, 국장이 현재 금융위기 수준일까요? 희망이 안 보이네요. 유유라고 남겨주셨고요. 악마의 유혹님은요. 계좌 전체가 가라앉아서 상담할 용기도 나지 않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장 잘 버텨냅시다 라고 매니저들의 응원 글도 있었는데요. 이 침사추이님, 강영균 매니저라고 쓰고 강느님이라 읽는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지민님은 시장을 가장 냉철하게 분석하는 우리 세상 매니저님들 화이팅이라고 옮겨주셨습니다. 또 마론인의 입사님은요. 저는 상한가를 좋아해서 스치면 상한가 애청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오늘도 저희 스상 애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종목 상담 지금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은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2000번에 491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과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인지 코멘트를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 더욱더 디테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가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유튜브 댓글창으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성우, 매수가는 32,000원,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급등락이 심한데요. 4만 원을 기다리다가 오늘 폭락했습니다. 혹시 종목 상담이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병주 매니저님,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우 분석해 주시죠. 자, 성우란 종목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랐던 그 스토리를 보면 이제 이 회사가 주요 그 납품하는 업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리비안이라는 그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한테 전기차를 이제 공급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4695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공급한다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이번에 신규 상장을 해서 주가가 자 올랐는데 등락이 무척 심한데 자 이럴 때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제가 그래 요런 종목을 볼 때는 그래프를 잘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분기봉을 볼까요? 분기봉이라는 거는 4분기죠. 4분기는 지금 10월부터 12월 달까지 주가 방향인데 보시면 파란색이죠. 음봉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주가는 지금 현재 방향이 연말 때까지는 안 좋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런데 월봉을 보니까 아직까지 윗꼬리로 지금 양봉이어서 윗꼬리로 지금 공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일봉을 봤습니다. 자, 일봉을 봤는데, 지금 상한가를 쳤던 이 캔들의 중간값을 좀 아쉽게도 좀 깼습니다. 중간값을 아쉽게 깼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것은 조금 이제 위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종목도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겠는데 주가가 오늘 와르륵 무너졌던 것은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더군다나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런 분위기에 좀 휩쓸려지 않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1월 달에 캔들이 이렇게 윗꼬리로 양봉이 남아 있어요. 즉 11월 달은 여전히 그래도 상승하는 힘이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 대응할 때는 결국은 이제 시황을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저는 이제 2400선에서는 좀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이것도 결국은 시황과 같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2417이니까 거의 바닥권에 왔습니다. 그러면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이제 보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보유하시면서 대응할 때는
자, 여기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던 고점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시가 고점 있죠. 오늘 보니까 34,000원 부분이 오늘 시가였네요. 이제 반등 왔을 때 그러면 34,000원 근처 오면 긴장을 곤두서게 하셔가지고 거기서는 내가 추가 욕심을 내지 마시고 거기서는 한번 매도 지금 매수가가 32,000원이군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긴장을 하셔가지고 좀 매도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고요.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시황을 꼭 봐주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성우 보내주셨는데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가가 34,000원이었기 때문에 34,000원이 왔을 때 그때 조금 수익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끊긴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미리 또 종목을 받았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께 종목 상담이 왔고요. 종목명은 바로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가 34만 원이고요. 비중이 20%. 오늘 종가가 25만 5,500원이네요. 지금 삼성 SDI 이거 어떻게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랑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 하나,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종목 문제야 있겠습니까? 다만 2차 전지 업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제가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쪽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려면 테슬라 밸류체인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양극재 쪽에서는 LNF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도 많이 빠진 상태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다른 배터리 셀 업체보다 많이 빠졌던 이유가 주력 고객사 중에 하나인 리비안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뺏겼습니다. 리비안의 부재가 아마 향후 실적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대신 삼성 SDI는 여태까지 상황을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가장 부각될 때 그때 다른 배터리 셀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일단 비중은 여러분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 비중이 조금 20%라서 너무 개별 종목의 비중이 커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비중을 조금은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 섹터가 많이 거의 다 대부분 빠졌기 때문에 향후 반등할 때 2차 전지보다는 다른 섹터가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SDI를 비중 20% 가지고 계시다면 뭐 매도하기 힘드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뭐 10% 이내로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을 지수가 올라갈 때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뭐 최근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바이오 종목으로 일부 갈아탄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지수 영향력 없이 그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지더라도 트럼프 수혜제로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버텼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의 2차 전지를 그대로 보유하기보다는 전화 주신 분은 바이오 많이 빠졌던 바이오 관련 종목이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 주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잘 버티다가 어제 오늘 급락을 했거든요. 전력 인프라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급락했을 때 저가에서 매수를 하시면 지금보다 삼성 SDI보다는 조금 더 빨리 살아나지 않을까. 정 2차 전지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조금 비중을 옮기시는 게 좋아 보이고, 양극재 쪽에서는 LNF로 조금 옮기시는 게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현재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중을 10% 선까지 조금 정리를 해보고요. 기대 수익률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는 종목, 그중에서도 바이오에 있으면 대장주, 그리고 전력기계 관련해서 좀 내려갔는데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 SDI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이 와 있습니다. 종목명은 바로 기가비스입니다. 매수가는 45,000원이고요. 비중은 20%인데요. 언제까지 기가비스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남겨져 있습니다. 강영균 매니저님,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기가비스. 예, 기가비스 사업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반도체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좀 뭐랄까 핫했던 유리기판 쪽으로 또 이제 많이 그 섹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테마주 쪽으로. 근데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시장과 동반해서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기가비스를 제가 좀 보니까 기가비스가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74%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했고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무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종목이고,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제가 좀 전에 테마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테마주들을 좀 보게 되면 뭐 피롭틱스라든지 뭐 SKC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올라올 때 동 종목은 잘 올라오지 못했어요. 다만 올라올 때 잠깐은 버텨주는 그런 형국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약간 부재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동 종목을 사서 뭐 추가 매수를 평단가를 낮춰서 어떻게 탈출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타이밍, 시장이 올라갈 타이밍은 키는 쥐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할 때쯤 기가비스도 반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기가비스가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봤을 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차트 보면은 이제 지금 차트가 계속 우하향하는 차트고, 6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서 4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4만 원을 어떻게 버텨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4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4만 원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만약에 반등하였을 때 4만 원 위에서 반등이 나오고, 만약에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들어와서 반도체가 업황이 살짝 턴 어라운드 된다. 그렇다고 했을 때 동 종목은 45,000원까지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 4만 원과 45,0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다른 자금이 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추가 매수를 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종목들, 저희가 지금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시장의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업종과 섹터 종목들, 그쪽으로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면서 동 종목을 조금씩 수익 날 때마다 정리하시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시길 바라겠고요. 동 종목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가비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가비스 또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그걸 체크해 보려면 이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는지 이슈를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수가인 45,000원 부근까지 온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또 전화 상담이 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 수고하십니다. 네. 네,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저기 넥스트 칩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지금 14,610원에 10%를 매수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요새 장세가 하도 안 좋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 칩 14,6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종가가 15,200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 내는 걸 좀 제가 조심스럽게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살펴를 보니까 이제 테슬라 연계돼서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 반도체 업체더라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현재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른 종목들은 좀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심하게 빠졌는데 이 종목이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비중이 10%시니까 이제 좀 다행이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실적이 좀 나지가 않더라고요. 맞죠? 네. 그죠? 네. 네, 지금 적자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긴장감 가지고 대응할 필요 있어요. 첫 번째 점검할 포인트는 우리 시황이 최근에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빠졌을 때 이 종목은 반대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우리 전체 시황이 바닥을 찍었을 때는 반대로 이 종목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여전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캔들 보여드릴게요. 연봉이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음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면 올해는 조금 하방 압력이 셌는데 끌어올리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하방에 누르는 압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봉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 6개월짜리 매물을 소화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종목은 결국은 주가 올라갈 때 여기 음봉이었던 고점 18,000원 정도가 좀 저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월봉으로 본다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 18,000원 정도가 온다면 일단은 거기를 목표가로 삼으시고요. 일단 목표가 삼으시되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전반적인 시황,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빠질 때 상승했기 때문에 역으로 또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등을 한다면 넥스트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수익 보고 계신 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코스모 신소재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9,000원에 100%입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10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0%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해리스한테 배팅했다고 쫓겼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백인현 매니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모 신소재를 비중 100% 정도 가지고 계시면 2차 전지에 대한 확신이 조금 강하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2차 전지 쪽 섹터가 올라갈 때 최근에 어떤 섹터가 올랐는지 기억하시나요? 2차 전지 LG 엔솔은 뭐 조금 올라가는데 네.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그 트럼프가 돼도 이렇게까지는 안 빠진다고 확신을 좀 하고 좀 들어갔더만은 이야 하루에 뭐 5,000원씩 빠졌던 게 하루에 2,500만 원씩 날라가 푸는데 날만 새고 나면 일단 한번 설명을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드려볼게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때 특징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 밸류체인인 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잘 올랐고요.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는 LNF가 잘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는 전구체 관련 종목, 에코엔드림이나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많이 돌았거든요. 즉 네. 아직까지는 장비주보다는 2차 전지 소재주 위주로 올랐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쪽에서 후발주자로 조금 진입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LNF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같은 기존에 거대한 양극재 기업들이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조금 후발 업체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가져가시려면 뭐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뭐 대주전자 같이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비중을 조금 옮겨놓는 전략이 조금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양극재를 고집하신다라면 LNF나 포스코 퓨처엠, 특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랑 음극재를 다 같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반등할 때 포스코 그룹주가 조금 더 빨리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 쪽으로만 계속해서 투자를 하실 거면 이렇게 비중을 조금 분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2차 전지 말고 다른 섹터로 갈아타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금 100% 비중은 너무 큽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IRA 법안이 폐지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IRA 법안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줄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사실 럭비공 같잖아요. 과거 이제 트럼프 1기 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책이 진행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SNS를 통해서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글을 쓰곤 했는데 이번에도 2차 전지랑 반도체 보조금에 관련해서 그런 글을 쓸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집권 시기에 만약에 포트를
가져가신다라면 굳이 2차 전지 쪽으로 비중을 100% 가져가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다른 섹터로 조금 비중을 분산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무너지게 되면 레버리지 ETF로 조금 비중을 갈아타는 전략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뭐 바이오도 아직까지 저는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비중을 조금 분산시키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2차 전지 쪽으로 100%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분산 전략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100%라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트럼프의 집권이 확실시된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기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 쪽으로 옮겨보시거나 아니면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롤리폴리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대웅입니다. 매수가는 27,400원, 비중은 1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21,600원으로 앞으로 어떤 대응을 펼쳐야 될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강영균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대웅이라는 종목을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하락해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려올 때 내일하고 모레,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들었듯이 저희 매니저님도 다 하셨듯이 2,400포인트 전후로 해갖고 시장이 찍고 반등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아랫골이 달고 올라오는 시장을 확인하시고 동 종목을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에 저는 강력하게 이렇게 권해드리는 바이고요. 대웅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원래 목적이 그러니까 대웅제약회사에서 이제 지금 지주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회사인데 대웅제약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되게 좋습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도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보타라는 그러한 약과 그다음에 팩스쿨루라는 약이 있는데 나보타라는 약에 대한 그런 판매 실적도 되게 좋게 나오고 있고 팩스쿨루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정말 K약이라고 할 만큼 정말 뭐랄까 이게 지금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그러한 약인데 이게 그 멕시코 쪽이나 그 남미 쪽에서 그냥 K약이라고 하면서 그냥 팩스클루를 달라고 아예 그냥 처방전을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은 약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도 되게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팩스클루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나보타에 대한 그러한 매출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대웅제약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고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의 모회사인 대웅 역시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하는 시점인 2,400포인트 전후로 해서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한 2,300원 정도에서 400원 사이에 맞추신 다음에 반등할 때 일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2,800원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내년까지 쭉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또 대웅 굉장히 성장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볼 때마다 조금씩 나와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꼭 큰 수익 보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네네.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예, 뷰노인데요. 32,500원에 40%인데 네. 제가 매수할 때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혹시라도 좀 더 사서 좀 가져가는 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께 여쭤볼 텐데요. 뷰노 3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입니다. 오늘 종가가 22,500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단가를 낮춰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말씀에 힘이 좀 없으시네요. 손실이 좀 많으셔서 그러시죠? 예, 아니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그 질문 포인트가 여기서 추매를 할 것인가를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그 첫 번째 대답으로 추매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란 게 네. 내가 예전에 그 종목 가지고 손해보면 이제 본전 생각이 나와가지고 에라이 더 사자 이런 마음이 이제 그런 충동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한번 추세가 방향을 틀어버리면 계속 이제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이제 잠깐 이 회사를 좀 리서치를 했는데 AI 관련 의료기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증권사 리서치에서는 내년 정도에 이제 이 회사가 흑자가 된다라는 그런 약간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주식을 이제 더 담을까 안 담을까의 기준은 저는 항상 볼 때 캔들을 보거든요. 순서가 연봉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빠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분기봉, 월봉 보는데 그 보는 그 방향은 저는 방법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보시면 연봉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시죠. 연봉 색깔이 지금 어떻죠? 음봉이죠. 그죠? 음봉인데 계속 저점을 낮춰가지고 막대기가 아예 그냥 계속 저점을 낮추는 거니까 방향이 굉장히 밑으로 떨어지는 방향이 셉니다. 그러면 그냥 보더라도 더 빠지겠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기봉이라고요. 분기봉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방향성인데 자, 여기 보시면 오를 때는 빨강 막대기가 나오니까 올랐거든요. 지금은 그때하고 반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점 아래 꼬리를 깼기 때문에 조금 물타기는 좀 위험해 보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월봉을 또 보면은요, 이게 아주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20월인데 20월선이 꺾였잖아요. 이 꺾이면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그림인데, 그래가지고 여기 왼쪽에 있는 그 꼬리를 다 깼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추가 매수하면은 또 안 되십니다. 더군다나 비중이 지금 40%나 되시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아니고 이제 반등은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등이 온다면 이 종목이 더 다른 것보다 반등이 세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이 회사는 추세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추세가 오면 약간 추세가 깨진 것들은 반등일 뿐이지 쑥쑥쑥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쑥쑥쑥 가는 게 뭐냐? 살아서 가는 게 뭐냐? 저희들이 이제 스치면서 상한가에서 말씀드렸던 원자재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고 정부의 정책도 보태주고 그러거든요. 실적도 나오고요. 그래서 물타기는 좀 자제하시되 이제 메모는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수가 이번에 여기서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시황이 나빠져서 그런 거예요. 시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시황이 반등이 오면 이 종목도 제가 생각에는 반등 목표치가 25,000원 정도까지 25,000원 정도 그 정도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비중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살려고 하는 현금이 있다. 그러면 원자재 관련주. 그거야 제가 또 무료방송 말씀을 또 드리지 않습니까? 오시면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략을 요약 정리하면 자, 이 종목은 2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기다려보고 만약에 새로운 투입 자금은 원자력이나 우주항공 그런 종목을 하시면 더 그쪽이 수익이 더 나아가지고 이 종목의 손실을 메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뷰노 지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셨고요. 또 25,000원 선까지 반등을 해준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여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문자 상담이 와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께 왔고요. 한미반도체 9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확실히 지금 반도체를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것 같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님 어떻게 해볼까요? 한미반도체. 네, 지금 일단 반도체 업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C 본딩 장비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TC 본딩 수주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최대 고객사인 SK하이닉스가 TC 본딩 장비 이원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도 3분기 굉장히 잘 나왔고 내년에도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에도 예를 들면 코어스 패키징 수요가 이제 한 113% 정도 올해 대비 늘어난다고 하니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까 내년에도 뭐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보는데 가장 우려적인 부분은 독점적인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감. 뭐 실제 차트를 한번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고점이 19만 6,200원이었는데 피카 우려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의 HBM4부터 TC 본딩 장비가 이원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잘 버티다가 오늘만 조금 많이 빠진 케이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와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그 TC 본딩 이원화 정책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라면 저는 그냥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TC 본딩 장비 쪽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실적이 4분기에도 잘 나올 거고 내년에도 잘 나올 겁니다. 다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원화 정책 이 부분이랑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을 혹시라도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거지 생각보다 많이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이미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냥 조금 더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굉장히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진단을 내려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또 상담 가볼 텐데요. 문자로 상담이 왔습니다. 종목명은 현대차고요. 매수가는 27만 5,310원이고 비중은 15%입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출까요? 기다리면 올까요?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현대차에 대해서도 지금 증권가에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 분석 강현규 매니저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제가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였습니다. 오늘도 연기금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 주가가 19만 9천 원, 20만 원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2거래 정도 더 내려온다고 하면 19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되게 된다면 지금부터 19만 원까지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평단가를 23만 원 정도까지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등 시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9만 원 정도 가격이 과거에 24년도 상승했을 때 급등이 나왔을 때 시작했던 가격이 19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 되돌린 구간인데 현대차가 그러면 그동안 못했냐? 아닙니다. 수출 잘 됐고 미국에서도 전기차 부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거의 그러한 테슬라를 제외한 말이죠. 그렇게 지금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인도 쪽의 법인에서 실적만 잘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19만 원까지 분할매수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23만 원 이하로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 시장에 대한 언급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이슈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만 원까지 평단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또 19만 원까지 눌릴 때 그때 계속해서 추가 매수해도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들 모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현재 월수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대결이 진행이 되고 있을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특별한 포트 대결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이 11월 대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현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룰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느 매니저가 1위를 달려가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1위에는 역시나 강현균 매니저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댓글에서도 강느님이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에 걸맞게 53.24% 보여주면서 1위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고요. 2위에 박병주 매니저 31.73%로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위에는 이가람 매니저 16.13%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럼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종목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영균 매니저의 HVM 53.82% 보여주면서 1위 자리 계속 지켜나가고 있고요. 2위에 박병주 매니저의 DS 단서 50.62%로 1위와 정말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3위에는 조기준 매니저의 성우 23.26%로 자리하고 있네요. 그럼 이어서 현재 변동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CMS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목표가 달성하면서 편출해 보도록 하고요. 박병주 매니저의 DS 단서 익절가 터치하면서 수정 찬스 사용해 보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디어유 손절가 터치하면서 수정하고요. 성우는 익절가 터치하면서 편출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웅태 매니저의 네오셈과 탐런 토탈 솔루션 손절가 터치하면서 편출되는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현황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지금까지의 포트 어떤 모습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